배신자 여포의 용맹. 점차 기틀을 잡아가던 조조는 아버지와 가족들 생각이 간절해졌다. 그는 사람을 진류로 보내 가족들을 데려오게 했다. 조조의 가족 일행은 도중에 서주를 지나다가 그곳에서 태수 도겸의 호의로 융숭한 대접을 받으며 잠시 머물게 되었다. 그러나 도겸 수하의 못된 놈이 재물을 몹시 탐내 조조의 가족을 몰살시키고 재물을 훔쳐 달아나고 말았다. 이것들을 모조리 씨를 말려주마. 가족을 잃은 조조는 노기와 살기가 충천하여 대군을 이끌고 서주로 향했다. 조조는 가족의 원수를 갚겠다며 서주 사람은 보이는 대로 다 쓸어 죽이며 백성들까지도 마구잡이로 사륙하기 시작했다. 동군종사 진궁은 도겸과 교분의 정이 매우 각별했다. 진궁은 조조가 도겸에게 원한을 품고 서주의 양민들을 마구 학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조조에게 달려갔다. 그만 군사를 거두어 더 이상 무고한 백성에게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조조는 진궁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옛날에 여백사의 일가족을 몰살하자 자신을 나무라고 떠난 일을 질책했다. 그대는 날 배신하고 떠난 적이 있거늘 이제 또 그와 같은 소리로 날 자극하는가. 진궁은 자신의 권유가 아무 소용없게 되자 도겸을 다시 볼 낯이 없어 진류의 장막을 찾아갔다. 상황이 악화되자 도겸은 스스로 결박을 짓고 조조에게 항복하여 난리를 수습하겠노라고 밝혔다. 아니 됩니다. 부하 미축이 반대하고 나섰다. 미축은 서신을 가지고 북해태수 공용을 찾아가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그대의 뜻대로 해보게. 도겸은 공용의 말을 따라 서신을 써주며 북해로 보내고 편지 한 통을 더 써서 청주로 가서도 구원을 요청하게 했다. 마침 공용은 황건적의 기습을 받아 포위되고 말았다. 공용은 이 난관을 해칠 방법을 생각하다가 유비에게 도움을 청하자는 생각이 떠올라 사자를 보내 유비에게 구원병을 청했다. 우리를 기억하고 있었다니. 유비는 공룡이 세상에 유비의 존재가 있음을 알아준다는 사실에 감동받아 아우 둘과 정예부대 3천을 이끌고 북해로 가서 공룡을 구하기로 했다. 유비는 관우, 장비 그리고 3천 병마와 함께 북해로 가서 공룡을 도왔다. 황건적은 새 영웅과 그 부대에게 몰려 패색이 짙어갔다. 관우가 황건적의 수령 관해에 목을 베자 황건적의 포위는 순식간에 와해되어 유비의 구원병이 대승을 거두었다. 공룡이 한 번 더 도움을 청하며 서주로 가서 조조를 막아달라고 하자 유비는 이 또한 받아들였다. 그렇게 하지요. 유비는 서주로 향하기 전 공손찬에게 가서 병사 이천과 장군 조자룡을 구원병으로 지원받았다. 야심한 밤을 타 서둘러 서주에 도착한 유비는 장비와 함께 도겸을 만났다. 이리 달려와 주어 감사하오. 조조가 이토록 무례하니 우리 형제들은 성심을 다하여 도겸 태수님을 도우리다. 그들은 어떻게 조조를 대적할 것인가를 논의했다. 그러던 중 군사를 일으켜 싸우기 전에 먼저 유비가 조조에게 휴전을 권하는 글을 띄워 조조를 진정시켜보자는 의견이 나오자 모두 찬성하며 그리하자고 했다. 싸우지 않고 물리치는 것이 최선이다. 이 무렵 조조에게 급보가 날아들었다. 조조가 부친의 죽음을 서륙한다고 복수의 눈이 뒤집힌 틈을 타 여포가 연주와 복양을 공격하여 점령했다는 소식이었다. 이럴 수가. 조조는 마음이 조급해져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다. 조조는 예정을 생각해 유비의 휴전을 받아들이는 척하고는 황급히 군사를 철수하여 연주로 향했다. 조조가 서주에서 물러가자 도겸은 유비에게 태수의 자리를 이양하여 계속 서주를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아닙니다. 그건 도리가 아니지요. 유비는 강경히 거절하며 태수 자리를 받지 않으려 했다. 유비의 태도가 완강하여 좀처럼 허락지 않으니 도겸은 할 수 없이 유비에게 소패라는 작은 지방에 잠시 머물며 서주를 지켜줄 것을 간곡히 청했다. 태수님의 뜻이 정 그러하다면 알겠습니다. 유비는 도겸의 진심을 뿌리칠 수 없어 잠시 소패에 머물기로 했다. 조조는 군대를 이끌고 복양으로 돌아가 진을 쳤다. 여포는 5만 명의 병마를 이끌고 포진해 있었다.
여포와 조조는 서로 마주하고 접전을 벌였으나 조조 진영의 장군 하후돈과 악진은 모두 여포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조조의 군대는 여포에게 크게 패하여 30리 밖으로 쫓겨가서야 겨우 진영을 다듬었다. 여포란 놈이 맹장은 맹장이로다. 조조는 다시 여포를 공격할 준비를 하여 밤에 여포의 군대를 기습하기로 마음먹었다. 밤이 깊어오자 조조는 군대를 이끌고 여포의 서쪽 진영을 공격했다. 기대와 달리 뜻밖에도 여포는 미리 만반의 준비를 해두고 있었다. 조조는 또다시 참패하여 여포에게 쫓기게 되었다. 이번에야말로 조조를 죽일 수 있으리라. 여포가 승세를 몰아 집요하게 쫓아오니 조조는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다행히 하후돈이 군사를 끌고 도우러 왔다. 천우는 조조의 편이었다.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며 때 아닌 폭우가 쏟아져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였다. 빌어먹을 조조놈의 명이 참으로 길구나. 여포는 부하통이 터지는 걸 간신히 참고 할 수 없이 말머리를 돌렸다. 조조와 여포는 서로 팽팽히 맞서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진궁은 조조가 승리에 조급해하고 있음을 알고는 여포를 위해 계략을 꾸며주었다. 진궁은 여포에게 복양에 사는 전모라는 거부를 이용해 조조의 귀에 헛소문이 들어가게 하자고 했다. 좋소. 이렇게 해서 전모라는 거부는 여포가 성을 비우고 없으니 조조가 치고 들어와 승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말이 퍼지도록 했다. 기회를 놓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 조조는 이 소문을 듣고는 당장 성을 칠 채비를 갖추었다. 조조는 속임수가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고 그저 다시 없는 기회라고 여기며 군대를 몰고 성 안으로 들어갔다. 성을 비웠다던 여포는 멀쩡히 성 안에서 군사를 지휘하고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다. 여포는 말을 달려 정면으로 조조에게 다가왔다. 이크. 여포를 알아본 조조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도망치려 하는데 여포가 쫓아와 조조의 투구를 창으로 두드리며 물었다. 조조는 어디 있느냐? 조조는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른 한 손으로 엉뚱한 방향을 가리켰다. 여포는 그 방향으로 말을 돌려 달려갔다. 조조는 타고난 기지로 한 차례 목숨을 건져 도망쳤다. 아슬아슬하게 성을 나와 진영으로 돌아온 조조가 고개를 젖히며 크게 웃어댔다. 그깟 필부의 계략에 나를 빠뜨리다니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조조는 득달같이 여포에게 보복할 계략을 짜냈다. 그는 부하들을 시켜 자신이 죽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한 뒤 군영 안에서 소복을 입고 장례를 치르도록 했다. 여포는 과연 조조의 계략에 빠져 이때다 하고 적진을 기습했고 여포의 군대는 매복해 있던 조조의 병사들에게 대패당해 쫓겨 돌아갔다. 그러던 중 느닷없이 병충해가 돌아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양쪽 군대 모두 군량이 모자라게 되었다. 이때 서주태수 도겸은 병세가 위독해져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그는 제3유비에게 간절히 부탁했다. 내 이 세상에서 마지막 부탁이오. 부디 태수 자리를 받아 서주를 다스려 주시오. 유비는 마지막까지 고개를 저어 사양했다. 태수님의 자제분들이 계시건만 어찌 그 자리를 제가 받는단 말입니까? 옳지 못한 일입니다. 유비는 완강하게 태수 자리를 마다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겸이 세상을 떠나자 서주 백성들은 유비에게 몰려와 읍하며 자신들의 태수가 되어 서주를 지켜줄 것을 간곡히 청하였다. 관우와 장비도 극구 권하였다. 형님, 백성들의 마음은 하늘의 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이제 그만 받아들이시지요. 장비는 유비가 하도 답답하게 굴자 성질까지 내었다. 그놈의 의리, 그 망할 놈의 예의. 유비는 마침내 수락하여 서주목이 되었다. 유비가 서주 태수의 자리를 이어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조조는 더욱 분기탱천하여 이를 갈았다. 유비놈이 앉아서 거저 서주를 손에 넣었다 이 말이렸다. 당장 군사를 몰고 가 유비를 죽이고 부친의 원수를 갚아야겠다. 모사 순옥이 그런 조조를 만류했다. 이미 서주 백성들이 유현덕에게 복종했으니 서주를 치면 그들이 결사적으로 막으려 할 것입니다. 차라리 영천 등에 남아있는 황건적 잔당을 소탕하고 양식을 취해 군량을 버는 것이
양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조는 이를 수긍하고 받아들여 황건적을 토벌하러 갔다. 그 와중에 조조는 갈파에서 계략을 써서 허저라는 장사를 얻었다. 조조는 힘이 천하장사에 싸움에 능한 허저를 도위에 봉했다. 조조는 얼마 지나지 않아 연주와 복양을 수복했다. 여포는 완전히 조조의 올가미 속에 놓이게 되자 진궁의 말을 따라 유비에게 가서 투항했다. 관우와 장비는 유비에게 직언하며 만류했다. 여포는 정원과 동탁을 모두 배신한 자입니다. 절개와 충의가 부족하니 받아들이면 큰 화가 될 것입니다. 유비는 사람됨이 관대하고 후덕하여 차마 여포를 내칠 수 없었기에 여포를 소패에서 잠시 머무르게 했다. 나를 찾아온 손님을 부당하게 내몰 수는 없는 일이다. 장비의 술버릇. 조조는 황건적을 소탕하여 산동을 평정했다. 조정에서는 그를 건덕장군에 봉했다. 이때까지 곽사와 이각이 여전히 조정을 장악하고 있었고 황제인 헌제가 이들 때문에 받는 고통은 말할 수 없었다. 태위 양표가 헌제에게 은밀히 간하였다. 곽사의 처가 투기가 심하니 이간질을 시켜 서로를 죽이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태위께서 손을 써보세요. 현재는 양표에게 기회를 엿보아 일을 진행시키도록 했다. 양표의 아내는 곽사의 처에게 곽사가 이각의 처와 불륜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은밀히 일러주었다. 이를 고지 들은 곽사의 처는 질투와 분노로 몸을 가누지 못하였다. 이것들이 짐승이나 하는 짓거리를 해? 그녀는 남편에게 보복하기 위해 이를 꾸몄다. 이각이 곽사에게 보내온 음식에 몰래 독을 넣고는 곽사가 보는 앞에서 개에게 던져주었다. 개가 음식을 먹고 죽자 곽사는 이각에게 의심을 품게 되었다.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하루는 곽사가 이각의 집에서 열린 연회에 갔다 돌아와서 복통을 일으키니 곽사의 아내는 이각이 고의로 연회 음식에 독을 넣었다고 길길이 뛰었다. 이때부터 곽사와 이각의 관계는 점차 벌어지기 시작했다. 얼마 안 되어 곽사와 이각은 서로 반목하며 철천지 원수간이 되었고 마침내는 장안성 밖에서 군사들을 동원하여 쉴 새 없이 난투극을 벌이는 지경에 이르렀다. 황씨를 우선 장악하라. 절대 밀려서는 안 된다. 고관들을 인질로 삼아라. 이각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황제와 비를 자신의 진영으로 데려가자 곽사는 60여 명의 고관들을 볼모로 삼아 자신의 진영에 붙들어 두었다. 곽사와 이각의 둔병들은 성 밖에서 날이면 날마다 서로 싸우고 죽이기를 그칠 줄 몰랐다. 그러기를 60여일 이각 수하의 부장 양봉은 이각에 대해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양봉은 이각을 죽이고 천자를 구하려고 계획했으나 비밀이 새나가고 말았다. 니놈의 목을 베리라! 이각은 병사를 이끌고 양봉을 죽이러 갔다. 양봉은 병력이 모자라 이각을 상대할 수 없었기에 군사들을 데리고 서안으로 도주했다. 장제는 이각과 곽사를 화해시키고 난리를 수습하기 위해 섬서에서 대군을 통솔하고 있었다. 그는 어느 한편이라도 화해에 반대하면 즉각 그 편을 공격하여 몰살시키겠다고 했다.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구나. 자칫하다간 끝장을 당하고 말겠어. 이각과 곽사가 하는 수 없이 휴전하고 화해를 하자 장제는 천자에게 표를 올려 홍농으로 행차하시라 청하였다. 곽사는 대관들을 풀어주어 황제와 동행하게 했을 뿐 아니라 병사들도 파견하여 황제를 동도로 모시고 가게 했다. 황제의 마차가 페릉에 이르렀을 무렵 약속을 깨뜨린 곽사가 군사를 몰고 와서는 황제를 탈취해 데려가려 했다. 다행히 이를 눈치챈 양봉이 서왕에게서 구원병을 이끌고 황제를 구하러 왔다. 여기에 천자의 외척인 동승도 병력을 끌고 와 가세하니 곽사도 감히 황제를 어쩌지 못했다. 그들은 힘을 합쳐 황제를 보위하여 무사히 황하를 건넌 뒤 우마차를 타고 대양과 안읍을 지나 마침내 낙양에 도착했다. 이 무렵 재해로 인해 나라 전체에 든 흉작으로 먹을 것이 변변치 않았다. 황제와 황비는 연불이나 고구마로 끼니를 때우고 초가집에 기거해야 했다. 낙양의 황궁은 모두 불에 타 없어졌고
거리는 황량하고 을씨년스럽기 짝이 없었다. 겨우 수백 명의 백성들만이 남아 낙양을 지키고 있었다. 아, 비참하기 짝이 없구나. 황제는 끼니를 제대로 때울 양식도 없고 기거할 집도 제대로 없는 신세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곽사와 이각이 또 황제가 있는 곳으로 몰려와 난동을 부리니 황제 일행은 어쩔 수 없이 조조에게 몸을 의탁하러 산동으로 떠나야 했다. 조조는 비밀스레 내려온 조서를 받들어 병마를 이끌고 낙양으로 가 황제를 아련하였다. 낙양은 앞서 모든 것이 불타 폐하께서 기거하시기도 마땅찮으니 응당 황궁을 옮겨야 합니다. 허도가 재정이 풍족하고 양식이 넉넉하여 백성들이 살기에도 부족함이 없으니 허도를 수도로 삼음이 좋을 줄로 아뢰옵니다. 조조가 황제에게 권하자 황제도 이를 윤허하였다. 그대의 뜻에 따르리다. 조조는 수레를 호위하여 허도로 갔다. 조조는 모사를 불러 유비와 여포를 공격해 원수 갚을 일을 논의했다. 순옥은 호랑이 2마리를 싸움 붙여 서로 잡아먹게 하는 계책을 내놓았다. 내용인즉 유비를 관직에 봉하면서 그에게 조서를 내려 여포를 죽이라는 명을 내리자는 계략이었다. 그것 참으로 훌륭한 계략이다. 이야말로 조조가 직접 나서 싸울 필요조차 없이 편안하게 원한을 싣는 묘책이 아닐 수 없었다. 조조는 그 계략을 몹시 마음에 들어하며 실행하기로 했다. 관직에 봉하는 동시에 여포를 죽이라는 밀서를 받은 유비는 난감하기 짝이 없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소? 그는 무사람들을 불러 이 일을 터놓으며 상의했다. 조심성 없는 장비는 여포에게 유비가 밀서를 받은 일을 발설하였고 유비는 이왕 이렇게 된 바에는 여포에게 모든 것을 알리는 편이 낫다고 여겨 여포에게 밀서를 보여주었다. 그리고는 여포에게 다짐했다. 절대 이처럼 의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을 테니 안심하고 계시오. 여포는 그의 진심에 감동받아 거듭 감사를 표했다. 조조는 계략이 물거품으로 돌아가자 또 다른 계략을 꾸몄다. 이번에는 호랑이를 몰아 이리를 삼키기였다. 이 계략인즉 유비가 황제에게 표를 올려 남군을 차지하게 해달라 했다고 원술에게 은밀히 일러주고 후에 유비에게 칙서를 내려 원술을 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 둘이 충돌하면 빈틈이 생기리라. 유비와 원술 양편이 싸우게 만들면 여포는 틀림없이 딴 마음을 먹을 것이고 유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함정에 빠져 앞뒤 재볼 틈이 없어지거나 하나를 생각하다 다른 하나를 놓치는 형국이 될 것이니 참으로 묘안이었다. 유비는 명을 받고 이것도 조조가 꾸민 간교임이 분명하다고 느꼈다. 그렇다고 감히 어명을 거역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장비는 유비에게 장담했다. 형님은 다른 걱정 말고 다녀오시오. 성은 이 아우가 책임지고 지키겠수다. 하지만 유비는 장비의 술버릇이 사뭇 걱정되었다. 장비는 절대 술을 마셔서 이를 그르치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했으나 유비가 성을 나서자마자 언제 무슨 말을 했냐는 듯 관원들을 모아놓고 술을 퍼마시기 시작했다. 술버릇이 고약한 장비는 별다른 이유 없이 트집을 잡아 조조의 아들 조표를 때리며 괴롭혔다. 만취하여 난동을 부리던 장비가 마침내 깊은 잠에 빠져 깨어날 줄 모르게 되자 장비에게 앙심을 품은 조표는 여포에게 연락을 취해 그를 성 안으로 끌어들였다. 여포는 간단히 서조를 점령했다. 원술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포와 결탁하여 유비를 협공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유비는 그 사이를 빠져나와 도망칠 수 있었으나 성을 빼앗기고 군사도 잃게 되었다. 그러나 유비가 갖고 있는 군자의 성품과 인덕 때문에 의리 없는 여포조차도 그를 완전히 저버릴 수는 없었다. 내 은혜를 입었으니 마지막까지 궁지로 몰아세우지는 않으리다. 소패로 가시오. 다시 손책의 이야기를 해보면 그는 원술수하에서 여러 차례 큰 공을 세웠으나 그다지 인정받지 못하였다. 손책은 점차 불만이 누적되어 이대로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단을 내린 그는 부친 손견이 남겨준 옥새를 원술에게 저당 잡히고는 군사 3,000을 빌렸다. 그는 주유 등 군사들을 이끌고 강동으로 가 원하던 업을 쌓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손책의 군사들은 수없이 많은 성을 점령하여 이름을 떨치게 되었고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자 손책은 원술에게 사람을 보내
옥새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당연히 원술은 옥새를 돌려주지 않으려 할 뿐 아니라 오히려 손책이 군사를 일으킨 일을 문책하려 들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원술의 모사가 둘의 이해관계를 조목조목 분석해주며 다른 결정을 내리기를 간했다. 그리하여 원술은 손책에게 유비를 칠 것을 명하고 한편으로는 여포에게 선물을 보내 여포가 유비 편에 서서 동조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이것은 결국 날 잡으려는 속셈이다. 여포는 곰곰이 계산을 따져보고는 유비를 지원하고 원술의 진정책을 거절하기로 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법이었다. 여포는 어떻게 처세할지 명답을 얻었다. 그는 원술의 대군이 도착하자 양편의 대장인 기령과 유비를 진 안으로 청한 뒤 연회를 베풀어 화해를 권하였다. 기령이 완강히 거절하자 여포가 다른 제안을 했다. 기령 장군께서 이토록 완강하시니 이렇게 합시다. 원문 밖에 창을 꽂아놓고 소인이 활을 쏘겠습니다. 창끝을 명중시키면 화해를 하시고 빗나가면 원하시는 대로 전쟁을 하시지요. 어떻습니까? 기령은 여포가 원문 밖에 창끝을 명중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생각되어 쾌히 찬성하였다. 좋소. 그런데 기령의 예상과 달리 여포가 창을 한 번에 명중시키자 기령은 어쩔 수 없이 유비와의 화해에 응해야 했다. 원술은 여포가 수를 써서 일이 틀어지자 분하여 견딜 수 없었다. 관계가 소원한 사람이 친한 관계를 이간질할 수는 없다. 원술은 개교를 꾸며 여포에게 사돈을 맺고 싶다는 뜻을 전하였다. 여포가 원술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여 여포의 딸을 원술 쪽에 보내는 날이 되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진등에 붙인 진규는 이날 병든 몸을 이끌고 여포에게 와 입을 열었다. 장군이 죽을 때가 다 된 듯하여 미리 조문을 좀 왔습니다. 여포는 그제야 원술의 계략을 눈치채고 급히 사람을 보내 딸을 도로 데려오게 했다. 장비는 자신의 술버릇이 화가 되어 여포에게 성과 군사를 빼앗긴 일이 두고두고 분하였다. 성미가 거칠고 경솔한 면이 있는 장비는 마침내 도적으로 변장하여 여포의 마피를 빼앗았다. 당장 나오너라! 여포는 이에 노기가 충천하여 군사를 끌고 유비를 찾아와 장비가 자신의 마피를 빼앗은 사실을 문책했다. 더 이상 여기서 머무르기에는 불가능하다. 유비는 소패도 오래 머물 곳이 못됨을 알고는 병사들을 이끌고 허도의 조조에게로 갔다. 유비가 조조에게 의탁하러 오자 조조의 모사들은 의견이 분분했다. 모사들은 제각기 합당한 이유를 대며 혹자는 유비를 죽여야 한다고 했고 혹자는 유비와 손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양쪽 부하들의 의견을 곰곰이 듣던 조조가 대의를 분명히 했다. 한 사람을 죽여 천하의 인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 조조는 유비를 받아들여 머물게 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유비에게 병력 3,000과 양식 1만 곡을 하사하고 예주목의 봉안이 실로 상당한 예우였다. 우리 손을 잡고 여포놈을 제거합시다. 그러지요. 유비와 조조는 함께 여포를 칠 것을 약속했다. 조조가 여포를 무찌르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군사를 일으키려던 중 장제의 조카 장수가 황제를 납치하려고 난을 일으켰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여포를 제거하는 일은 잠시 미뤄야겠습니다. 조조는 아쉽지만 여포를 칠 계획을 뒤로 하고 육수로 가서 장수의 난을 평정했다. 장수는 조조와 대결하면서 자신의 힘과 세력은 조조의 발밑에도 미치지 못함을 알고 모사 가후의 진언을 받아들여 조조에게 투항했다. 거둬주시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장수의 진영에는 천하졸색의 미인이 있었는데 그녀가 조조의 마음을 사로잡고 말았다. 이렇게 빼어난 미인이 있었다니. 조조는 장제의 미망인에게 첫눈에 반해서 홀딱 빠져들었다. 조조는 그녀와 날마다 향연을 즐기며 도끼자루 썩는 줄 몰랐다. 숙모를 빼앗긴 장수는 수치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밤을 타서 조조의 진영을 공격했다. 조조를 죽여라! 쾌락에 도취되어 아무 경계를 하지 않았던 조조는 장수의 병사에게 쫓겨 말을 타고 육수 강변으로 달려가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지만 장남과 조카 그리고 총애에 맞지 않던 장군 전의를 잃고 말았다. 더구나 전의는 조조가 위기의 순간에 처하자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조조를 구한 것이었다. 혼자 살아남은 조조는 손수 전이의 제사를 지내며 처절하게 통곡하며 울부짖었다. 요절한 나의 아들과 조카야. 이제 나를 떠나버렸으니 너무나 애통하구나. 전이여, 난 이제 혼자 통곡하며 자네를 그리네. 조조의 흐느낌은 멈출 줄 몰랐다. 후에도 조조는 육수를 지날 때면 전이를 생각하며 얼굴을 가리고 흐느껴 울었다. 그를 따르던 부하 장수들 역시 눈물을 흘렸다.